소송 중에 흔히 하는 질문들 두 번째 찍겠습니다. 일단 소송을 하면서는 왜 자꾸 질문들을 하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보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지를 주로 묻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랑 격가지해서 애들 학원비 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주시면 좋죠.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100명 다 안 주거나 적게 주려고 하세요. 절대로 지금처럼 주는 것처럼 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설사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꼭 줘야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이렇게 인색하게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기준은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면은 아이들의 양육비는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들어가 보시면 연령별로 소득별로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각자 소득 비율로 해서 내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설사 돈을 벌어도 나의 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항상 안 주는 경우는 없다. 항상 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아이 한 명당 그거에 맞춰서 최소한 금액을 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계라든가 학비 문제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죠. 원칙은 줘야 된다. 안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는 돈이 없는데 상대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집을 팔아서 그 잔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서 양육 빼고 생활비 먼저 쓰세요. 특히 하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잔금이 1억 원이 남아 있었는데 소송이 끝날 때쯤에는 그 아이 학비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소재기 기준으로 해서 잔금 1억 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 아이 양육비와 관련해서 특히 학비 이런 게 소비가 돼서 8천만 원 줄었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되 추가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써도 그건 재산분할해서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내 거를 써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상대가 돈이 있으면 우선 그거 쓰시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시죠.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선 쓰게 한다. 하지만 받는 급여밖에 없다라고 하면 나의 급여와 대비해서 나의 부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이 양육비만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활비 뭐 500 썼는데요, 다 줘야 돼,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줄여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요.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 내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으신데, 원칙적으로는 만 19세까지니까 그 이후에 대학 등록금은 사실 그 양육비 산정할 때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학 안 가는 애들이 드물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할 때까지 사실은 뭐 부모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급해줘라 하는 경우는 아내분이든 남편분이든 회사에서 학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주시자고요, 제발. 정 못 믿겠으면 먼저 학비 내라고 그러고 영수증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거 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반이라도 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반이라도 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내하고 남편은 헤어지면 남입니다. 정말 원수 같아서 헤어지면 안 보면 좋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집반 아빠 집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빠하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엄마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혼했다고 서로가 그 대학교 등록금 안 주겠다고 싸우면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한 정도인가요? 상처가 엄청 남겠죠. 더군다나 대부분이 이제 엄마랑 사는 경우가 많은데, 돈 버는 아빠가 학비를 안 준다 그래서 엄마가 직업도 안 가졌던 사람이 알바하면서 또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학비 주면 그 자녀 마음속에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원수처럼 생각할걸요? 적대심이 생깁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도 상처인데 세상에 아빠가 내 학비도 주지 않아? 그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그 자녀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 학비만큼은 능력 있는 분들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9세의 의무는 없지만 아이 학비는 돈을 더 버시는 분들이 좀 책임져 주셔라. 그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부가 이혼하시는 것도 자녀의 상처인데 최소한 그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아이 학비 안 해주는 부모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뭘 하셔도 복 받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 학비는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질문인 것 같지만 1년에 경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경조사는 뭐 이혼하는 판에 또 소송 중인데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아이 생일날은 어떻게 해요? 누구랑 보내야 돼요? 꼭 애 생일날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빠한테 보내줘야 돼요? 어린이날은요? 크리스마스 날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때 참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아이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진심이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싫어도 엄마 아빠도 내 생일에 오시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오셔서 아이 생일이니까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가고 사진이라도 짝깍 찍고 가게 해주는 정도 배려는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이혼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요. 엄마한테는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말. 아빠가 엄마 힘들게 해서 나 아빠 싫어, 내 생일에 오지 말라 그래. 아빠한테는 아빠 내 생일에 오면 안 돼? 다른 애들은 아빠하고 다 와서 사진 찍는데 엄마가 싫어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와서 사진만 찍고 가. 이렇게 양쪽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은 자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아이가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 생일날은 예를 들면 아빠랑 살면 엄마 오라고 할까? 와서 사진만 좀 찍고 가라고 할까? 네가 의견을 말해. 아빠는 어떻게 해도 좋아. 또 아내 입장에서도 네가 원하면 아빠 오셔서 저녁 식사 드시고 가시라 그래. 사진 찍고 가시라 그래. 아니면 나랑은 항상 같이 사니까 생일날은 아빠 집에 갔다 올래?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빠 집에 이렇게 생일상 먹으러 가는 그 애가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는 아빠랑 너무 잘 놀고 와서도 집에 들어오면서는 나 아빠 싫어, 다시 안 갈래, 아빠는 나 갖다 놓고 뭐 TV만 보고 계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냐? 그 소리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하는 말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의 생일날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희망하신다면 아이한테 엄마 아빠를 보여주세요. 이상하죠?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 되는데 핏줄 안 끊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만족스럽게 기르면 비록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도 아이는 덜 불행하게, 덜 어둡게 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충만해서 자라게 됩니다. 이혼은 하지만 자녀들은 행복하게 해주시자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